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축구 승무패 69회차, 이번에도 14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지난 주말 경기들을 되새기며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촉과 분석을 더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TV로, 그리고 노트북과 컴퓨터 2개를 켜두고 경기를 직접 시청하며 느낀 점들, 선수들의 컨디션, 감독의 선택,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의 단통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만의 이변픽을 더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오며, 자, 그럼 한 경기 한 경기 제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경기, 카이라트 대 파포스 FC 승.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완벽한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나만의 느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포스 FC 선수들이 이 원정 경기를 위해 무려 5,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5,002km요. 서울에서 태국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몸이 뻐근해지고 시차 적응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이라트의 홈구장은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인도 고지대에 가면 숨이 차고 두통이 오는데 90분 내내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고지대 적응이라는 이중고. 이건 축구 경기 이전에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수들 몇몇은 파포스 FC가 낫지만 카이라트의 홈에서 사력을 다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 대 AT 마드리드 무. 두 번째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카드입니다. 아스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이거든요. 아스날,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의 함성 속에서 최근 들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누구도 쉽게 무너뜨리기 힘든 팀이 되었죠. 하지만 상대는 아틀레티코입니다. 시모네의 아틀레티코 말이에요. 이 팀은 수비가 콘크리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골문이 열리지 않죠. 공격적인 아스날과 수비적인 아틀레티코,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아스날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틀레티코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뚫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도 원정에서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팀 모두 져서는 안 되는 경기,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무승부입니다. 4번 경기, 레버쿠젠 대 파리 생제르맹 무. 세 번째 경기는 또 하나의 빅매치입니다. 분데스리가의 강호 레버쿠젠과 프랑스의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습니다. PSG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화려한 공격진입니다. 하지만 레버쿠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레버쿠젠은 정말 무섭죠. 바이엘 아레나의 분위기는 상대팀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팀 모두 이기고 싶어 하겠지만 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PSG는 원정에서 함부로 나섰다가 역습당할 수 있고 레버쿠젠은 PSG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실점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승부는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무승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통 무승부로 갑니다. 세 번 경기, 비아레알 대 맨체스터 시티 패. 네 번째 경기, 비아레알이 맨체스터 시티를 맞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라는 천재 감독이 이끄는 팀이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조직력, 전술, 개인 기량 모든 면에서 비아레알을 압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조금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이긴 하지만 맨시티는 원정이라고 해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축구를 관철시키는 팀이죠. 비아레알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분전하겠지만 맨시티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통패, 맨시티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PSV 대 나폴리 무. 다섯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의 PSV와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격돌합니다.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주말 경기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나폴리가 토리노 원정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시키고 갔다가 일격을 당했죠. 콘테 감독의 로테이션 정책이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그럼 이번엔 주전들이 푹 쉬었으니까 잘할 거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콘테 감독의 성향을 보면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믿기 어려운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PSV는 홈에서 강합니다. 네덜란드 팬들의 열기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챙기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나폴리의 불안정한 컨디션과 PSV의 홈 경기력을 고려하면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갑니다. 6번 경기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 패. 6번째 경기는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독일의 명문 도르트문트의 대결입니다. 도르트문트, 이 팀은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이 남다릅니다. 챔피언스리그 단골 출전팀이고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을 보여주죠. 경험 많은 선수단과 뛰어난 전술 이해도는 원정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코펜하겐이 홈 2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챙겨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통패, 도르트문트의 원정 승리입니다. 7번 경기 위니옹 SG 대 인터밀란 패. 7번째 경기는 벨기에의 위니옹 SG와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밀란의 대결입니다. 인터밀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세리에 A에서 쌓아온 경험, 유럽 무대에서의 노련함, 그리고 강력한 전력. 이 모든 것이 원정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겁니다. 위니옹 SG도 홈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인터밀란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단통패, 인터밀란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뉴캐슬 대 벤피카 패. 8번째 경기 잉글랜드의 뉴캐슬과 포르투갈의 벤피카가 격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제 무리뉴 감독입니다. 유럽 무대의 거장이죠. 무리뉴는 원정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감독입니다. 수비를 견고하게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이게 무리뉴의 축구입니다. 벤피카는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도 풍부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팀입니다. 뉴캐슬의 홈 2점, 무리뉴 앞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무리뉴 감독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습니다. 첼시 원정에서 패배를 하였는데 이번엔 승부수를 띄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벤피카의 조직력과 전술적 우위가 원정 승리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변으로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무리뉴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9번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보도에글림 승. 9번째 경기는 터키의 명문 갈라타사라이와 노르웨이의 보도에글림의 대결입니다. 갈라타사라이의 홈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터키 팬들의 열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이죠. 그 분위기 속에서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빅토르 오시멘이죠. 주말 경기를 보셨나요? 후반전에 투입되자마자 공격이 살아나더군요.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오시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골 결정력과 갈라타사라이의 뜨거운 홈 분위기가 결합된다면 보도에글림으로서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단통승 갈라타사라이의 홈 승리를 확신합니다. 오시멘, 부탁해 꼭 2골 이상을 넣어주길. 6번 경기 아탈란타 대 슬라프라 승. 10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의 아탈란타와 슬라프라의 맞대결입니다. 아탈란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공격, 또 공격입니다. 원래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축구로 유명하죠. 특히 홈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슬라프라는 솔직히 아탈란타의 상대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차이가 명확하고 홈에서의 아탈란타는 더욱 강력하거든요. 아탈란타가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고 골도 여러 개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통승, 아탈란타의 홈 승리입니다. 1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리버풀 패. 11번째 경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잉글랜드의 명문 리버풀의 대결입니다. 리버풀, 이 팀 얘기만 나오면 저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강력한 공격력,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홈 경기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리버풀의 전력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리버풀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뭉디자스크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합시다. 더 이상 내 심장 아프게 하지 말아라. 경상도 사나이 가슴 무너진다. 단통패, 리버풀의 원정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번 경기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 패. 12번째 경기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과 프랑스의 마르세유가 맞붙습니다. 마르세유, 현재 프랑스 리그 1위입니다. 1위라는 게 괜히 1위가 아니거든요. 경험 많은 선수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강력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스포르팅이 홈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리그 1위 팀의 기세를 꺾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르세유는 자신들의 플레이를 관철시킬 것이고 승점 3점을 챙겨갈 거라고 봅니다. 단통패의 마르세유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AS 모나코 대 토트넘 승. 13번째 경기는 프랑스의 AS 모나코와 잉글랜드의 토트넘이 격돌합니다.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지난 68회차가 생각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스톤 빌라 경기요. 처음에 빌라가 이긴다고 분석했다가 최종에 바꿨는데 결국 토트넘이 역전패를 당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주말 경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토트넘에는 지금 골 넣을 선수가 없다는 것을. 공격이 살아나질 않아요. 찬스를 만들어도 마무리가 안 되고 답답한 경기만 계속됩니다. 반면 모나코는 홈에서 강합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와 스피드는 토트넘의 수비를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홈 2점까지 더해진다면 모나코의 승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직히 투마킹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태로는 단통승, 모나코의 홈 승리를 자신 있게 선택합니다.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승.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페인의 절대 강자 레알 마드리드와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의 빅매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 산티아고 베르나브. 이곳에서 레알을 이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경험과 빅매치 DNA는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충분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유벤투스의 견고한 수비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모한테 지대 0으로 깨지는 것 보고 이것 또한 레알의 승리를 점쳐보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죠. 딱 한 가지 불안한 것은 68회차 헤타페, 원정길에 헤타페 선주가 괜히 뛰어가는 선수에게 팔을 휘둘러 명퇴장 후 한 골. 만약 무승부였으면 2월이 되었을 건데 딱 승무패 계산 시에 4명이더만 그대로 나왔네요. 그런데 67회차에서 어떻게 1등이 한 명이 나왔는지 누가 정답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알의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로드리고. 이들의 공격이 터지기 시작하면 유벤투스의 수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마지막 경기답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단통승, 레알 마드리드의 홈 승리입니다. 마무리하며. 자, 여기까지 축구 승무패 69회차 14경기에 대한 저의 단통 분석이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경기 관찰,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예측해 봤습니다. 물론 축구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희비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스포츠 토토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분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